이제 임대차법이 나왔으니까 그때까지는 8,000건 정도가 됐었는데 8월 들어서 7,000건대로 떨어지면서 급감하기 시작했고 9월 거래량은 더 떨어져서 올해 최저치가 예상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최근에 전세 매물이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계속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이어서 빌라도 거래량이 떨어졌다. 그래서 서민들이 갈 곳이 없다. 이런 기사인데 뭐 내용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전달 대비 33% 급감을 했고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그러니까 8월 달에 이제 임대차법이 나왔으니까 그때까지는 8,000건 정도가 됐었는데 8,000건에서 1월부터 7월까지는 8,000건에서 1만 건을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8월 들어서 7,000건대로 떨어지면서 급감하기 시작했고 9월 거래량은 더 떨어져서 올해 최저치가 예상된다. 아마 10월달, 11월달, 12월달 될수록 더 물건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유는 뻔하죠. 여러 가지 어떤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되면서 2년 뒤 나와야 될 매물들이 안 나오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임차인 분들은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새롭게 구입하는 분들은 물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 지금 집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그러니까 모든 서울시 주택 거래량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금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앞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 기사 많이 보셨죠? 홍남기 부총리도 이제 마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만기 시점에 빼야 됩니다. 예, 실거주를 한다고 임대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나왔다.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 빼달라고 해서 홍남기 부총리도 임대차법에 유탄을 맞았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염리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6억 3천만 원에 입주해 살고 있는데 그럼 집을 나오게 되면 다른 집 구하면 되지 뭔 걱정이냐? 그게 아니죠. 요즘 분위기는. 지금 6억 3천에 거주 중입니다만 현재 전세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8억 3천에서 9억 정도가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억 정도를 더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홍 부총리 가족은 서울 마포구의 25평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앞서 홍 부총리는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월 초 경기도 의왕 아파트도까지 팔았죠. 이제 만약에 내가 집이 갖고 있으면 내가 임차를 하고 있다가 뭐 정 집이 없으면 뭐 내가 거주하는 집으로 내가 이제 집 미리 사뒀던 집으로 이사를 가도 되는 건데 지금 집도 또 파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꼼짝없이 전세를 구입해야 되는데 전세가 물량이 없다 보니까 높은 금액에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신 겁니다. 지금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죠. 집을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월세는 부담스럽고 매매가는 올랐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고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데 전세가 너무 없고 있어도 너무 비싸고 그런데 그 비싼 전세마저 집도 안 보고 선착순으로 입금하는 사람대로 계약이 되고 있는 수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염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법 이후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으니 전세 물건이 나오지 않는다. 이 일대에서 7억 원 이하 전세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실제 전세를 찾는 사람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거래 건수도 확연하게 줄고 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뭐 집을 쫓겨났다. 뭐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경제 수장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김현미 장관과 함께 부동산의 어떤 그 정책을 총괄하는 지금 역할을 맡고 계신데 사실은 뭐 이런 기사 보게 되면서 고소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런 악의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는 이 부총리께서 실제로 이러한 어떤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정책을 통해서 생겨난 부작용들을 직접 뭐 자이든 타이든 경험해 보시게 된 꼴이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로 국민들이 많은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경제부총리가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그 부작용이라든가 내지는 국민들한테 미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집을 이제 구하시는 부분 잘 구하셔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면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도 뭐 사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상대방 입장을 이해해라, 뭐 역지사지다 이런 표현도 있듯이. 그런데 지금은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내 입장만 좀 고수를 하고 상대방 입장은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불협화음이 나고 이제 불화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예, 우리도 이제 정부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또 임대인, 임차인 입장을 이해하고 임대인 입장도 이해하고 유주택자, 무주택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정부 정책자들도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효과도 중요하지만 나타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 부작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말로선 잘 되지 않으니 이런 경험을 통해서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어보고 있는 거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는 어떤 제 친구한테 예전에 이 친구가 뭐 어떤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친구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취미생활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솔직히 예전에 좀 한심하게 느끼기도 했었어요. 뭐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뭐 자기 생활하면서 뭐 취미로 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친구가 볼 땐 제가 좀 이상한 거죠. 너는 뭐 맨날 그렇게 일만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상대방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참 쓸데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야 30대나 뭐 이런 40대 우리 한참 경제활동 왕성하게 해야 될 시기인데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그러고 있냐, 노후에 어떡할 거고 좀 걱정도 안 되니? 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그 친구는 저를 반대로 넌 뭐 이렇게 일만 하니 좀 여유 있게 해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옳고 그름이 없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고 생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저한테 너무 일만 하지 마. 근데 저는 일이 좋은 거고 이 친구는 또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 취미 생활 하는데 야 지금 그럴 때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서로 간에. 왜냐하면은 각자 생각하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이 친구는 그렇게 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어 얘한테 그거를 내 기준에 맞춰 갖고 지금은 일을 해야 될 때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면은 이게 머리로는 하면서도 사실은 실제로 그거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꼭 내 기준에서 쟤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홍남기 부총리의 이번 그 기사를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게 되면은 어떤 이 전세 제도로 인해서 부작용 같은 게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금방 해소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정부 지금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게 누군가한테 개개인한테 이거에 걸려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너무 좀 중요하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내가 겪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 개개인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앞으로 법을 만들 때는 다수의 행복도 중요하나 이런 소수의 피해가 양산되는 피해자가 생기는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법령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품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전세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주변에 그리고 문제는 지금 고통보다 훨씬 더 길어질 내년, 내후년 그리고 3년 뒤에 또 만약에 2 플러스 2냐 계약갱신 청구이 끝나게 됐을 때는 정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를 정도로 큰 가격의 폭등이 나올 수 있다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커지게 되죠. 그리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전세 가격의 상승은 매매 가격 상승을 거의 동반하기 때문에 부동산 전반적으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세 제도를 빨리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 안정화까지 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뭔가를 좀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총리님 잘 집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